어머님한테 명절에 못 간다고 말씀드렸어. 어디로 놀러 갈까? 처음엔 며느리가 시댁에 보내는 문자라고 생각했는데 발신인은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명절엔 무조건 부모님 댁으로 향해야 했던 자녀들이 이제는 명절을 다르게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절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모습이 익숙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씁쓸한 건 단순히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바빠서 못 온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안 가려는 태도가 더 괘씸하게 느껴지죠. 사정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하면 될 것을 부모님께는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뒤에서는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까지 듭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엔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못 갈 것 같아요. 라는 말 뒤에는 사실 어디로 놀러 갈까? 라는 대화가 오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단순히 명절에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피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차라리 바빠서 못 온다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사실은 여행 가느라 못 온다고 하면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명절에 오는 걸 이리도 피하려고 할까?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까지 부모를 속여야만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며 서운함이 쌓이고 그 서운함이 화로 변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녀들은 그저 가볍게 한 말일지 몰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 말 한마디가 평생 가슴에 남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자녀들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요즘 젊은 세대는 정말 이기적인 걸까요? 사실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 명절을 둘러싼 부담감,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까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자녀들이 명절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면 그들의 속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명절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부모님과 자녀 모두가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자녀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녀들이 명절에 집에 오지 않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현대 명절 문화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문제는 바로 가족 간 갈등과 세대 차이입니다. 명절은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유대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와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 명절이 즐거움보다는 부담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세대에게 명절은 전통을 지키며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이 대화를 나누고 손수 음식을 준비하며 정성을 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조습으로 여겨지죠. 반면 자녀 세대는 명절을 꼭 지켜야 하는 의무로 여기며 압박감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기대와 간섭, 그리고 자녀의 삶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명절 동안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명절에 집에 가면 반복되는 질문 공세에 시달립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결혼 생각은 없니? 너는 언제 집을 장만할 거야? 부모님은 그저 자녀의 안부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함께 은근한 평가를 받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직장인 자녀는 명절을 앞두고 아무리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도 한마디씩 꼭 비교를 당한다며 오히려 직장 생활보다 명절이 더 스트레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과 자녀 간의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 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이 질문들이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는구나라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부모 세대와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일정한 패턴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자녀들은 삶의 방식이 다양해졌고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결혼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기도 하고 직장보다는 자신의 꿈을 좇는 사람들도 많죠. 이런 변화 속에서 부모님과 자녀 간의 당연한 것이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지면서 명절마다 같은 대화가 반복되고 갈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자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조언을 해주려는 태도를 보일 때 자녀들은 부모님은 내 이야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평가하고 바꾸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자녀들은 대화를 피하게 되고 이것이 쌓이면서 명절 방문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대화와 조언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가볍게 물은 후 자녀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 결혼을 못하는 거야 같은 말이 나오면 대화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둘째, 명절의 대화 주제를 가볍게 바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가족들은 명절마다 각자 요즘 즐기는 것 하나씩 소개하기를 하며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갑니다. 부모님이 요즘 보시는 드라마나 동네 이야기 등을 먼저 나누면 자녀들도 부담 없이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명절은 단순히 밥을 먹고 전통을 지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자녀 세대 간의 대화 방식이 어긋나면 명절은 오히려 갈등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자녀들도 부모님의 애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명절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닌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명절이 자녀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압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명절은 단순히 가족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만 그와 동시에 자녀 세대에게는 큰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 가구가 명절을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147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교통비, 선물비, 음식 준비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특히 물가 상승과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자녀 세대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명절 선물을 준비하고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마련하며 왕복 교통비를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생활비나 주거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명절은 감당하기 어려운 추가 지출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간적 압박도 명절을 꺼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맞벌이 부부나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은 명절 준비와 이동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교통체증과 치열한 예매 경쟁은 몸과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들죠. 명절 연휴는 원래 쉬기 위한 시간이지만 많은 사람이 연휴가 끝나고 나면 더 피곤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자녀들은 명절을 기쁨보다는 부담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한 신혼부부는 명절을 앞두고 서로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하루 종일 운전하며 양가 부모님께 선물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지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명절이 가족 간의 화합보다는 체력 소모와 스트레스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부모님께서는 자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명절 선물이나 용돈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각자 형편에 맞게 준비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절 음식을 간소화하거나 일부는 미리 준비된 음식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녀들이 명절을 부담스럽지 않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도 더 가벼운 마음으로 명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명절의 이동과 준비 과정을 단순화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차가 막히는 명절 기간을 피해서 미리 만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명절 당일이 아닌 그 전 주말이나 명절 후 여유로운 날에 가족 모임을 정하면 자녀들의 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방문 장소를 조율하여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날은 아들네 집에서, 추석은 며느리네 집에서 한 곳만 방문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면 이동과 준비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자녀 세대에게 큰 심리적,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며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들을 자주 보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은 부모님에게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매일 보던 얼굴이었지만 독립하고 각자의 삶을 살다 보니 이제는 명절이 아니면 얼굴조차 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 되었죠. 그러니 오랜만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는 건 부모님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 무엇이든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와 명절에 대한 부담이 쌓이다 보면 오히려 명절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부모님께서 조금만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작은 방식이라도 변화를 시도한다면 자녀들도 명절을 피하는 대신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고자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자녀들에게 다가가서 이번 설날에는 꼭 오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한가할 때 따로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추석엔 내내 집에서 보자. 설날엔 우리가 갈게. 이렇게 조금 더 열린 태도를 보이면 자녀들도 부모님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부모님 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와 사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명절 모임을 고집하기보다는 서로에게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명절을 만들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이처럼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압박은 새로운 명절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이유를 보여줍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공감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명절을 재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절이 변하고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변화하는 명절 문화와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명절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부모님이 음식을 준비하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드는 것이 당연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명절은 그 형태와 의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명절을 전통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 맞는 방식으로 재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식 준비를 간소화하거나 꼭 명절 당일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편한 시간에 만나는 새로운 패턴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은 명절 음식을 모두 사전 주문하고 가족 구성원이 각자 가져올 음식을 나누며 명절 부담을 줄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명절을 더 실용적이고 편안한 시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방문 대신 영상통화나 소규모 모임으로 명절을 보내는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새로운 방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가정이 명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은 음식을 만들었는가 보다 얼마나 진심으로 서로의 안부를 물었는가가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서는 새로운 명절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자녀들이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방식을 수용한다면
가족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음식을 집에서 준비하기보다는 일부를 외부에서 주문하거나 간소화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도 부모님 세대가 명절을 대하는 전통적인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적절히 존중하며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 가족은 명절을 맞이할 때 음식 준비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음식을 모두 주문해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부모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는 그대로 지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적인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자녀 세대가 느끼는 명절 준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절을 지키는 방식은 시대에 맞게 달라질 수 있지만 서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존중하며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세대는 무조건 전통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자녀 세대는 부담되니까 전통을 다 없애야 한다는 태도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조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명절은 단순히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와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부담을 덜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를 이해하고 이를 적당히 반영한다면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명절 문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명절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가족 간 진심 어린 소통과 유대에 있다는 점을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절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되찾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가족 간의 이해와 소통을 통한 화해입니다. 가족은 서로 다른 개성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특히 명절처럼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은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지만 반대로 이를 화해와 이해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명절 동안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자녀들이 전통적인 명절의 가치를 존중하고 따르길 기대하지만 자녀 세대는 자신들의 현실과 생활 방식을 반영한 새로운 명절 문화를 더 선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 없이 서로의 불만만 쌓아가다 보면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을 조금만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명절은 오히려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며 명절의 방식과 기대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 세대는 부모님이 명절에 느끼는 감정적 가치를 존중하고 작은 행동으로라도 그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부모님은 한껏 기대를 품고 자녀들이 올 날을 기다렸지만 정작 명절이 다가오면 갈등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명절은 온 가족이 모여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결혼 후 서로의 집을 오가며 양가를 챙겨야 했고 이동과 명절 준비로 인해 점점 더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해 명절이 다가오자 자녀는 또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모님 댁에도 가야 하고 처갓집도 챙겨야 하고 명절이 끝나면 오히려 더 지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부모님께도 속마음을 털어놓기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이 서운해하실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 사실 명절마다 오가는 길도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커요. 저희도 부모님을 뵙고 싶은데 조금만 조율해서 더 편하게 만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처음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자녀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너희도 덜 힘들고 우리도 서운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이 가족은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명절 당일 방문을 고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절 전후로 서로 편한 날짜를 정해
부모님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설날에는 배우자 집을 방문하고 명절이 끝난 다음 주 주말에 부모님 댁을 찾는 방식으로 조율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작은 선물과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명절에 함께하지 못하는 날이 있더라도 부모님께 작은 정성을 담은 선물과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시죠? 정도의 형식적인 안부 전화만 했지만 이제는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더 깊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명절을 조율한 이후 부모님과 자녀 모두가 느끼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서로에게 좋은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명절이 꼭 힘들 필요는 없구나. 우리도 전통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바꿔가면 되는 거였네. 자녀들도 더 이상 명절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명절이 오면 걱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돼요. 이 사례에서 보듯이 명절의 본질은 어떤 방식으로 만나는가가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명절은 부담이 아니라 가족 간의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명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대신 자녀들이 음식 준비나 설거지 같은 작은 부분이라도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기대와 감정을 털어놓고 자녀들은 그 기대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열린 대화는 오해를 줄이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셋째, 명절을 완벽하게 지키는 데 집착하기보다는 가족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전통을 지키는 것과 함께 현대적인 방식을 조화롭게 적용할 수 있다면 명절은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결국 명절은 단순히 전통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유대를 깊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마음을 나눌 때 명절은 더 이상 부담스러운 행사가 아니라 모두가 기다리고 싶은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은 어떠셨나요?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셨나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마음이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명절은 오랜 세월 동안 가족 간 유대와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명절의 모습과 의미도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명절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번 명절에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다면 그 감정을 혼자 안고 있기보다는 한 번 더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은 자녀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자녀들은 부모님 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절은 단순히 전통을 지키는 의무가 아니라 가족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소통과 배려가 있는 명절은 부담이 아닌 따뜻한 기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명절은 어떠셨나요? 즐거운 순간도 서운했던 순간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앞으로 더 행복한 명절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행복의 지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